해봤는데 후기는 맥 쓰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커넥터 좀 내놔보시죠. 아,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근데 이거 바로 될 거거든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조윤종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드라커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처음 질문이 이게 모임 있다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 대답은 이거였어요. 안 되실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됐고요. 저는 이렇게 모임이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해가지고 딱딱한 모임 상상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사실 제 PT가 모임에 맞지 않게 좀 딱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혹시 여기 나이 15살? 16살? 17세? 18세? 17세? 17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챙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올챙이 개구리 배기 이런 제목인데 약간 중간에 저의 그 올챙이의 어떤 앞으로 올챙이가 어떻게 발전할 거다 이런 거를 PPT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보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참여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저는 개발은 96년 정도부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C나 이쪽이랑 친해볼 일은 전혀 없었어요. 해볼 케이스가 없었어요. 거의 자바, 파이썬, 쉘 스크립트 이런 애들 이쪽으로 쭉 해와가지고 약간 불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무슨 게이트웨이 서버니 이런 대용량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었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데이터 처리하다 보면 UI가 필요하잖아요. UI 개발하면 개발자들이 너무 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이런 데는 스윙이나 AWS 같고 그래프나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그런 거 개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없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웹 개발자들은 굉장히 넘쳐나는데 뒤에 웹 말고 어플리케이션 무슨 개발자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서버 쪽 처리하는 거나 자바 스윙이나 AWS나 이런 거 처리하는 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당 100메가씩 넘어오는 데이터를 파싱해가지고 처리한다는 거라든가 그런 기식도 있잖아요. 그런 거 했고 그런 걸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돼서 스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스윙으로 만들다 보니까 스윙이 MVC 패턴 같은 것들을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소스를 짜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클립스의 JPace라는 그런 기술들을 보는데 그거는 MVC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MVC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구현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클립스로 뭔가 개발해보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층에는 이런 거예요. 5층에는 여기 보시면 보통 그 개발하게 되면 DB를 다루잖아요. DB를 쓰게 되면 클라이언트 툴들이 무슨 포드니 오렌지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말고 웹 브라우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렇게 5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는 그냥 쟤는 크롬이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5층이거든요. 그러면 왜 만들게 됐는지 요즘 개발 환경들 좀 살펴볼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개발 환경이 점점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뭔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서버한테 사줘. 회사한테 요청하면 서버한테 사갖고 와서 그거 뭐 오라클이든 뭐든 뭐 깔려면 그거 벤더 또 해가지고 그거 인스톨하고 그거 인스톨 시작하게 되면 이제 뭐 개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고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아마존에다가 야 아마존 뭐 8코어짜리 뭐 16GB야 뭐 SSD 쓰는 하드 쓰는 뭐 해가지고 결제 딱 누르면 한 대 서버가 띡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데이터베이스도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뭐 얼마짜리 뭐 하면 되잖아요. 그게 회사 법인카드에 연결된 계정이면 정말 해피하거든요. 100기가짜리 뭐 500기가짜리 한대 오라클이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작업하는 게 보통 한두 달은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발주내고 사용자들 그 발주낸 것들을 토대로 뭐 업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얼마의 것들을 팔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보통 입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 받아가지고 서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서버 렉에다가 설치하는 개발자가 서버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제 서버 회사 서버 렉에다 설치하고 뭐 이런 짓을 뭐 엄청나게 해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합니다만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개발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그런 게 이제 뭐 그런 서비스들을 요즘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뭐 그런 것들 구글 도기니 뭐니 뭐 드롭박스니 뭐 이런 것들은 요즘 흔하게 하고 있는 뭐 그런 서비스인 거죠. 예전 같으면은 어떻게 했나요? 회사 파일 서버에 계정으로 파일 서버를 만들어놓고 막 놓고 뭐 이런 짓을 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드롭박스 하나 링크 딱 걸려주면 바짝 바꿔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5층이가 이제 개발 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툴은 또 어떤 트렌드로 변하고 있냐면 요즘 그 이클립스가 좀 많이 깔리긴 하지만 무겁고 제 인정합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이클립스의 아빠가 되는 전 5층의 아빠인데 이클립스의 아빠 되는 그 에릭 감마가 한국에 한번 와가지고 에릭 감마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에릭 감마 이 좋은데 이클립스 좋은데 왜 점점 복잡해지냐. 이거 기능이 많아지면 점점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건 당연한데 야 따라가는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 당신의 전략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에릭 감마가 자기는 롤베이스 개발을 하는 개발 툴을 만들려고 한다. 라는 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클립스 하나가 모든 역할을 다 하는데 그거 말고 자바 개발자는 자바 디벨로퍼, C 개발자는 C 디벨로퍼, 웹 디자인 하는 사람이면 웹 개발 툴, WDP, 자바 개발자는 JDP. 그런 식으로 점점 하는 개발을 한다는데요. 이게 좀 상당히 오래됐고 요즘 어떻게 되냐면 이클립스가 지금은 그냥 클라이언트의 로컬에서 내려가는 개발 툴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렇지 않고 웹에서 그것들을 대신하고 싶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오리온 허브라는 그 이클립스를 웹 브라우저에 동작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프로젝트명이 오리온이고 이게 프로젝트가 한 7, 8년인 거예요. 그 이클립스의 모체가 되는 걸 만든 곳이 그 IBM의 캐나다 연구소인데 걔네들은 주축이 돼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클립스가 보통 지금 4.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3.3, 3.4 때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이고 얘네들이 처음 걔네들 위키 페이지 가면 우리가 4.0의 강력한 후보군이다.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0때 얘들이 떨어졌죠. 아직 웹브라우저가 너무 그러니까 HTML5도 그렇고 아직은 한참 성장하고 있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걔네들 이름이 오리온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라인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얘들은 네? 담배 이름. 못 들었어요. 담배 이름. 아 그런가요? 이건 담배밖에 몰라. 그래서 클라우드9이라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엠비라는 애들도 있고요. MS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걸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BM 재즈오브라는 애로 개발자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오리온오브라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상용으로 파는 애들은 코드엠비나 이 재즈오브가 상용으로 애들은 돈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터 자체는 오리온오브 기반의 에디터고요. 클라우드9은 에이스 에디터라는 에디터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올챙이는 초반 버전은 오리온오브 가지고 확장을 해서 만들었고 그게 한글이 안 되거든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한글 계속 만드는 게 뭐가 중요했어요? 돈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슈를 몇 개 올려도 안 되고 올책이 계속 버그라고 사용자들을 들들놓고 그래서 아 힘들다 에이스로 바꿔야지 그래서 저는 에이스 에디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발 툴도 점점 이렇게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자들한테 이 맥북 있잖아요. 개발자들은 노트북에 소스 드득하게 담는 거 필요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중앙에 레파지토리 하나 있으면 되겠죠. 요즘은 GitHub에다 그것들을 요구를 쓰고 있잖아요. 다음 점 가겠습니다. 그죠? 입장에서는 서버 구매하거나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해도 되죠. 미리 몇천만 원짜리 서버 땡겨서 까이거나 오라클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올챙이 개발하면서 아마존의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 2개, MySQL 하나, MS SQL 하나 하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면 서비스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비싼 거 아닌가요? 예? 비싼 거 아닌가요? 싼 거 아닌가요? 제가 오라클을 깔 수 있는 서버를 사서 서버 사고 개발 환경 쓰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 터지는데 제 신용카드 번호 만들면 그런 고민을 다 해주잖아요. 법인 카드잖아요. 예. 아, 물론 이제 올챙이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카드로 긁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마음 많이 아프지만 회사에서 하면 그런 처음에 사용자가 얼마일지도 모르고 뒤에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간에 개발하는 팀 혹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시작할 때는 되게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클라우드 환경 웹브라우저는 요즘 뭐 웹브라우저로 안 되는 것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요. 단말도 이 클라우드랑 웹브라우저가 확장이 돼서 파이어폭스 OS라든가 만나요 여기는 그런 웹 OS까지 나올 정도로 점점 파워가 더해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제 요새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으로 거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개발하는 거 빼고 이걸로 못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것만 제 맥으로 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요새 오픈소스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이런 트렌드에서 급격하게 쏠려가고 있고요. 이 PT를 3년 전에 작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올챙이를 만들기 전에 바로 그 클라우드용 파스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다른데. 네, 모창이 그럼 데모를 살짝 한번 봐볼게요. 원,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TV 네트워크가 안 돼서 이거 말고 이거 뭐 여튼 이렇게 DB들을 많은 DB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지원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테이블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에디터의 쿼리 창에 나와서 쿼리 수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몽고DB 이런 것도 지원하죠. 이렇게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럼 다시 돌아볼게요. 그럼 올챙이가 보통 DB 프로그램들 다 쓰죠. 토드 많이 쓰잖아요. SQL 게이트나 오렌지도 많이 쓰는 회사에서. 그러면 올챙이가 그런 툴이랑 틀린 게 뭐냐? 라고 질문들을 받고 올챙이 졸라 어저께 그게 쓰레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랑 특징점이 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앞에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 있잖아요. 그 트렌드가 기존의 토드랑 이런 애들이랑 틀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챙이가 그런 토드나 이런 거랑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이 구글도 많이 쓰잖아요. 구글도 많이 쓰는데 구글도 이한테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의 선택을 아니면 약간 뭔가 비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 PT가 저번 주에 투자하시겠다는 분들한테 투자의 모델을 또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약간 다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툴이고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트렌드로 개발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토드를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거나 한 번 깔아가지고 사스 형태로 뭔가 쓰거나 중앙에서 제어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배나 사과나 비슷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다른 파일이잖아요. 저런 비유가 뭐 있을까요? 비슷한 애 틀린 거, 뭐 이런 거 잘 못 들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코볼이 아직도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잖아요. 요즘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코볼 프로그램을 찾는다고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도 예전 거는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그것들의 역할들은 줄어들고 트렌드에 맞게 요즘 개발하는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저도 토벌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데 왜 불러주진 않을까요? 아주 잘해야지. 알려줄 것 같은데 이랬어.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그 올챙이는 방금 데모 살짝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아마존 DB RDS라고 아마존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나 뭐 큐브리드나 PGSQL 같은 거라든가 요새 빅데이터 쪽에 인기 있는 아파치 타조나 하이브나 노에스QL 몽고 같은 애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왜 시작했냐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회사 직장인들은 좀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개발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무 비전이 안 보이는 단면 개발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정말 싫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될 것 같은 애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JCO라는 자바 커뮤니티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꼬챙이 같은 것들을 꼬챙이를 만들었어요. 샘플로 만들고 옆에 개발자들 보여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옆에 팀은 그 DB를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팀에 보여줬어요. 자기 팀은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귀가 얇아가지고 이거 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됐고 뭐 됐고요. 실행은 뭐 서버 모듈이나 스탠드얼론이나 뭐 파스나 사스로 고객할 수 있는 모듈들을 좀 준비했고요. 준비되었고요. 꼬챙이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클립스 덕후다 보니까 밑에 베이스들은 다 이클립스 기술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가 밑에 OSGI라는 프레임워크들을 깔려 있거든요. 그 OSGI는 표준이고 이클립스는 그것의 표준을 구현한 이쿼넉스라는 걸 쓰는데 이쿼넉스가 밑에 쫙 깔려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개의 DB들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DB 지원하는 거는 아이바티스라는 걸로 모듈화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를 클릭을 하게 되면 DB에 해당하는 테이블 목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테이블 목록의 쿼리는 DB마다 다 틀리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는 하나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동일한 인터페이스 한 번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바티스의 XML로 다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테이블 네임을 갖고 온 쿼리가 다 틀리지만 UI를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주도록 표준화시켰어요. 보통 이런 시스템 쿼리들이 다 존재해요. DB마다. 시스템 쿼리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런 게 보통 DB 툴 만드는 애들은 그 뭐라고 그러죠? 저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오픈소스니까 일단 놓고 그리고 몽고DB 같은 경우는 그 표준 IDB가 아니니까 저런 메타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몽고DB는 표준 자바 인터페이스로 이 아이바티스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매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OSK나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UI에서 또 보여줘야 되니까 얘네들은 UI가 없는 애들이고 UI에서 보여주려다 보니까 걔네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뭐 이클립스 EL2라고 모델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jQuery나 XText나 Xtend 이런 애들 준비해요. 보면 아까 그 파이썬 문법에 문법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바로 쓰려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자바 문법도 이 파이썬 문법처럼 그냥 쓰면 그게 내부적으로 자바 문법으로 바꿔주는 애들이 있어요. 쉽게. 그런 애들이 이제 Xtend, Xtext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로 위에 한 번 더 감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UI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표준 인터페이스로 넣으면 그걸 화면에 띄워줘 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DB가 뭐가 추가될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뒤에서 넘겨주는 것만 난 잘 풀려주겠어.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UI는 이클립스 RAP로 만들었고 아까 보면 ERD 같은 거는 이클립스의 GEF라고 그래픽 에디트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걔를 한 번 더 감쌌고 오리온오브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온오브 안 쓰고 에디스 에디터라는 애로 이 에디터를 펴냈습니다. 외국 애들은요 이 에이스 에디터 이거 돈이 안 되잖아요. 이거 7, 8년 펴두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하나만 오리온오브 얘도 마찬가지고 오리온오브도 마찬가지고 7, 8년 이렇게 아이들 연구소 이용해서 만듭니다. 한국에서 이거 만들 수가 없죠.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하죠. 여튼 그렇게 기술 스택은 준비되어 있고 이거 말고도 뭐 블라블라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핵심은 이런 기반 기술 안에서 확장했어요. 5층의 장점은 이제 뭐
그렇죠. 보통 토도 이런 애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툴을 쓰는 거라면 올챙이는 어쨌든 간에 서버에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중간에 있으니까 웹서버로 모든 사용자들이 다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잘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은 어떤 테이블을 못 보게 해 라든가 아니면 내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랑 공유해 라거나 특정한 테이블을 못 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컨트롤할 수가 있죠. 이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 DB 쓰는 곳이 없어서 아무도 안 쓸 거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곳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일부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파스나 사스 이렇게 점점 서비스 형태의 플랫폼이 되려면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구성되지 않으면 보통 하나에 납품하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사스나 이런 서비스가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다음 거 여기까지는 골칭이 소개였고 그다음에 골칭이 소개했고 오픈소스 이런 걸로 한번 2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오픈소스가 왜 비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지루한 개발을 하다가 이클립스 쪽에 뭔가 나도 기여를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냥 무료로 사용했었고 오픈소스여서 소스를 다 까볼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많이 성장했는데 내가 이클립스 커뮤니티나 이쪽에 주는 건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도 한국에서 뭐 이클립스 커뮤니티에 어쩔 수 없이 뭐 들어가고 그렇긴 한데 어떤 잘 사용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잘 주는 것들은 너무 없었다. 물론 저는 기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에 개인적으로. 하여튼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외부에 할 수 있는 건 너무 좋고 뭔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지금은 28개의 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모듈이 28개예요. 큰 모듈. 그런 거고 1.30 버전 배포 중이고 저기 사진에 보는 게 저 집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만든 지는 2년 됐거든요. 그 다음에 1명 풀타임 개발자랑 6명의 컨트리뷰터가 있고요. 그렇죠. 오픈소스라는 건 별거 아니죠. 만들었어요, 뭔가. 그럼 그 소스를 오픈했어요. 여기까지는 오픈소스예요. 그런 소스를 오픈한 거예요. 그 다음에서는 뭘 했냐면 아까 보면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했냐면 구글 홈에 저런 완전히 덕후스러운 사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E6나 RDS나 뭐 KT 클라우드 쪽에 이 데모 시스템이나 개발 시스템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비트허브나 비트워크스에 있어요. 물론 멤버들이 보는 비공개 소스는 비트워크스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본체에 바로 소스를 커밋을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커밋해가지고 옮겨가는 것도 있고 테스트 코드도 있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메인 브랜치를 만들다가 난리 나니까 테스트에 한번 정확히 테스트해보고 하고요. 웃긴데 혹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크롬이랑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크롬이랑 똑같은 거 같죠? 똑같은 거잖아요. 틀려요. 반응이 틀려요. 반응도 틀리고 렌더링하는 게 틀려요. 같은 크롬도 그러는데 아이랑 저기 뭐 파이어폭스 이런 애들은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장난이 아닙니다. 테스트 굉장히 곤란하고 그런 게 있어요. 바이너리는 소스포즈에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랑 그룹에 있고 문서는 컴플런스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일단 자기가 오픈소스를 하고 싶다 그걸 만들고 이제 그
자기 혼자 개발한다고 해서 오픈소스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구글 사이트에 프로젝트 소개하는 것들을 작성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통 바이너리 다운로드 받고 테스트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테스트를 환경을 소개하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소스 오픈해놔야 되는데 소스 포즈에 있거나 구글 코드도 괜찮긴 하지만 기터브 좀 핫한다고 하잖아요. 기터브에 그래서 소스를 올려놨어요. 기트버킷은 쟤는 그 기터브 같은 경우는 소스는 무조건 오픈이잖아요. 기트버킷은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스를. 그래서 그럼 카드 결정을 하면은 카드 결정 안 해도 되고 사실은 오체기 같은 게 뒤에 후원사나 이런 게 없어요. 제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 배고파요. 그런 게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룹에 페이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늘 올챙이는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올챙이는 오늘 뭘 개발했고 뭐 어떻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나 소스 오픈했으니까 오픈소스 이런 거 말고 실제 그 페이지에 가보면 오늘은 이걸 개발했고 오늘은 이거 하고 이슈는 뭐고 이런 것들을 외부랑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쉽죠, 그죠? 소스 만들어서 오픈하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려고 이런 페이지들 만들어서 오픈하고 이렇게 이런 그 다음에 올챙이 홍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잘 하진 못하지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사들 좀 참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큐브리드 같은 DB 회사에서 큐브리드를 쓰는 오픈소스는 뭐 이런 거 홍보해 주거든요. 저기에 참여하고 저기 참여하게 되면 디존 같은 데 있잖아요. 디존 좀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 그 디존 같은데 그 리뷰를 써주면 얘네들이 영어로 착실하게 올챙이가 있는데 너 이거 어때?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렇게 디존 같은 거 안 보시면 가보세요. 그런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사이트 운영하고 데모 사이트 운영하고 뭐 올챙이 같은 게 이클립스로 개발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 이클립스 홈페이지에 가면 올챙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 올챙이 너희 라이브러리로 개발했어? 프레임으로 이거 보고 소개 좀 해줘. 라고 메일하고 있더니 그래? 그러고 소개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픈소스 행사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한국에서 뭐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갔습니다. 보통 전 전혀 저런 거 생각 못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봐. 그랬더니 나갔더니 대상을 주더라고요. 와. 농담이고요.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JDBC나 이런 외부에 알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기의 리소스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페이지들을 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어차피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누군가는 참여해야 되고 사용자도 좀 인vol해야 되니까 이런 행사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사람들이 좀 떡밥을 물고 이렇게 걸리잖아요. 낚싯대를 던져놨으니까 올챙이 좋아요 라던가 이거 어떻게 기술을 뽑아먹을 수 있을까 염탐자들 좀 오고 외부에 뭐 복사하고 싶으신 기업체는 좀 있고 공짜예요? 그럼 갖다 쓸게요 하시는 회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사람이 꼬이게 되는데 꼬이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멤버가 아까 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명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멤버 모임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올챙이가 지금 1.3 버전이 1.0 초기 그 엔진의 ERD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타블렛에서
그래서 멤버들이 이렇게 수시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고칭 소스 과목이라는 모임들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스 과목이 하면 이번 달에는 뭐 하고 다음 달에는 뭐 하고 이런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그 스케줄대로 설명하는 모임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올챙이 초기 시작 뭐 이런 걸 했는데 올챙이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개발운영을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클립스를 보통 개발자들이 사용만 하지 그 이클립스를 짜서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돈이 안 되니까 많이 안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 베이스 프레임워크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비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쉽죠?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었어. 아, 내 이거 소스 오픈해야겠다. 그냥 소스 오픈하고 그거 야, 나 소스 오픈이니까 이거 가져오라고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사이트 좀 만들고 그것만 하면 되지만 좀 더 멀리 알려야 되니까 외국 애들도 알려야 되니까 뭐 외국에 알리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줘라고 부탁도 하고 뭐 하고 프로젝트 검증이나 뭐 이런 것도 맡아야 되니까 프레임워크 만든 애들한테 야, 너희 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소스 괜찮은지 좀 봐줘. 괜찮으면 소개 좀 해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itHub 같은 거 올리고 GitHub에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 계속 올리니까 뭐 외국 출판사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내 책 그 뭐죠? 베타 리딩이나 검증 좀 해줘. 뭐 이런 거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몇 번 와가지고 답장 보냈습니다. 나 영어 때. 안 웃기고요. 그래도 계속 오더라고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챙이를 지금까지는 올챙이가 어떻게 개발해오고 있는 걸 설명해 드린 거고 올챙이 2.0 때는 지금은 올챙이를 UI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프레임워크도 DB가 뭔지 고민하고 싶지 않아. 대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어. 어떤 애들은 노예스케 몽고 쓴다고 계속 개발하고 있고 회사 시스템을 다르게 비교하고 회사에서 갑자기 빠른 몽고로 바꾸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골 때리는 분들이 많은데 개발자들은 그 해당하는 DB에 맞게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않은 문을 열고 이 API로 엔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쪽짜리 허브인데 앞으로는 점점 프로그램도 쓸 수 있는 허브로 바꿔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RB 이런 게 지금은 그냥 리버스 엔지니어링만 해가지고 리드오니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에디팅이나 테이블 생성이라든가 릴레이션으로 구현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ERB 노테이션은 I만 네? ERB 노테이션은 I만 예. 바커는 개발해주세요. 그 오리발 있잖아요. 아 예. 네, 오리발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선을 일일이 좌표를 하나씩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알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붙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보통 그 사람 받을 때 좀 고민해서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 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모듈 개발해주면 너희 멤버가 되는 거야? 혹은 뭐 돈을 주면 멤버가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물론 다른 참여하거나 자기들이 오픈소스를 만들거나 이게 다 같을 거다 싶어요. 같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오픈소스 참여하거나 아니 자기가 만들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희 멤버인지 좀 살펴볼게요. 밀리라는 아저씨는 저희 설계랑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시작해서 형 도와줘. 형이 이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아저씨는 그냥 멤버를 그냥 했습니다. 중심이 된 거죠, 이 아저씨가. 김혜로라는 분은 전수현님이신데 여자 개발자 모임 리더시잖아요. 저분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페이스북에 나 영어 매뉴얼 좀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도와줘요 라고 했더니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매뉴얼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멤버가 된 건 아니고 보통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요. 고청에 나는 이거 도와줄게 저거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일단 도와줘요? 그래요? 고마워요.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고 자기가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몇 번 수행하는 리턴이 오면 그때 이제 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실제 실행에 옮기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수현님은 지금까지 계속 잘 해오셨어요. 영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분이 도와주시고 다크하는 이분은 잠수입니다. 일단 제어했고요. 그다음에 한금이는 저고요. 빌리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크리스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내신 분이에요. 어느 날 스스로 이렇게 잡으시더니 자기가 이분은 하고 싶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했고 몇 번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피드백도 너무 가끔 뭐라고 그러죠? 눈꺼짐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래서 멤버가 되셨고요. 크리스토리스 이 인도네시아 분인데 인도네시아 언론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자기 ultimate 매뉴얼을 번역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있다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GitHub에다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GitHub에 매뉴얼 쓰려면 그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드렸어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활동이 권한을 달라고는 올려줘요. 그래서 올렸나요? 근데 이게 고민해야 될 게 그 가끔씩은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멤버가 되면 그 프로젝트의 어느 상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잖아요. 악의적으로 접근하시는지 그냥 그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지 보고 멤버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꼴찌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팔았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멤버 받을 때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관심사다 그럼 그냥 권한 드리는 건 부담 없는데 얘를 뭔가 팔거나 뭔가 해버릴 수 있는 분들이 회사에서 쓰면 소수 공개해야 되거든요. 모책에는 라이센스가 AGPL이라. 근데 회사의 멤버면 자기가 개발한 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부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당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멤버죠.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시작한 지가 3년 됐는데 돌아보니까 말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뭔가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멤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뿐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행동하시는 분들이 결국 멤버가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 있다. 그러면 왜 프로젝트 관심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관심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쁜 아가씨가. 나도 관심 있어, 나.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뭔가 커피도 먹고, 선물도 사다주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픈소스 똑같은 식으로 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은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나보다 이거 훨씬 더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뭔가
내가 한 달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이 사람이 일주일 정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멤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주거나 받거나 할 때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다면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올챙이도 이슈가 버그나 이런 게 한 50대 되는데, 나 이거 내가 관심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기트허브 이슈에 코멘트 달고, 그러면 아마 그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것들을 커밋하고, 그러면 소스를 제가 한번 리뷰하잖아요. 마음에 들어. 기트허브에서는 풀 리퀘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 품질도 괜찮고 버그도 해결했어. 좋잖아요. 그러면 뭐지 해주고, 그것들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무슨 아파치 뭐라도 얘네들이 이슈가 보통 남아있는 이슈들은 멤버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이슈가 대부분이에요. 쉬운 건 그냥 하니까. 근데 그 이슈들을 계속 해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멤버가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멤버가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될 수 있는데 보통 6개월간 투표 같은 걸 보통해요. 투표 시작하면 6개월에 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한두 달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하게 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어떤 사람이 멤버가 이 커뮤니티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멤버라고 배우는데 하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에 관심 보여요. 그럼 저 사람 관심 있구나. 알겠죠? 그다음에 저희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참석해요. 당연히 관심 있으니까 참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용해보고 처음에는 소스 수준을 알지 못하니까 뭔가 깊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버그나 뭐 사용했더니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돼요. 잘 가르쳐 주는 분들. 그다음에 버그 목록 쪽에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해줘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 제안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너무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점 멤버가 되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조건은 뭐냐면 그 돈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드 뭐 이런 프로젝트의 멤버들이 대부분은 기술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통일한 연결되어 있고, 그 멤버가 그 했던 말이나 행동들의 파급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걸로 되진 않을 거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몰라. 아파트 프로젝트 순수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그 돈이 되는 프로젝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술력 갖고 많이 되지는 않긴 하지만 보통 이런 걸 하고요. 그 아파치나 뭐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이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프로포셜을 합니다. 프로포셜을 그러니까 프로젝트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참여자를 모집해요.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야.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해줘. 그렇게 하면 보통 그런 거는 이메일 보내고 뭐 블러블러 하게 되면 프로젝트 멤버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좀 더 잘 되면 뭐 인큐베이팅도 해고 정식 탑레벨 프로젝트 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탑레벨 프로젝트 됐어. 그 다음부터 참여해 이런 것들은 소스 레벨이 너무 길어가지고 바로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실력보다 팀워크를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 다음에 결과물보다는 서로 간의 발전적인 사람을 찾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보다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는 거, 그걸 찾고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사실은 실력은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랑 꾸준히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똑같아요. 저같이.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뭔가 그 실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보다는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돈보다는 뭔가 기술적으로 추구하고 발전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직장을 찾고 있는 입장이라 더 이상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올칭이 2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스폰서도 없고 그러면 아까 그 서버 임대료나 이런 거 다 개인도 나가고 생활비도 다 개인도 나왔는데 성공하면 2년 동안 이런 거는 그 돈인 것 같아요. 돈이고 얻는 거는 사람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내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픈소스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저같이 분명 한 15년, 16년 돼가지고 계속 좀 나오고 아저씨 이런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배나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뭔가 시작하면 헬로 월드라는 소스가 있잖아요. 그 소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많이 되는 소스잖아요. 그렇죠?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소스의 수준이나 의미들은. 그래서 올챙이처럼 굉장히 소스 라인이 한 10만 라인 넘어가고 DB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물론 누군가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10줄짜리 소스. 그 소스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의미를 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현실은 부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뭔가 좀 추구할 수 있는 것들. 버그 진짜 많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오픈 오피스 이거 버그가 막 수십 개야. 도저히 쓸 수 없는 쓰레기 수준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술적인 추구들 또 오픈하려고 하는 의미들을 좀 새겨야 되는 것들, 기술적으로 뭔가 도전하는 것들이 좀 오픈소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기술을 좀 잘하면 뭔가 좀 잘 팔아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픈소스는 오늘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오픈소스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틀린데 이 회사에서 바라보는 오픈소스랑 정부에서 바라보는 오픈소스 그 다음에 저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오픈소스 이거 다 의미가 틀린 것 같아요. 다. 회사에서는 돈이 최고고 정부에서는 자기 명피가 최고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픈소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좀 도전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놓고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좀 내놓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이 되게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 2년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돈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돈 벌고 할 거면 그다음에 이제 뭐 요새 오픈소스 많으니까 회사에서도 오픈소스 하는 사람 많이 찾으니까 경력 채우려고 오픈소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좀 너무 좀 편해요. 불쌍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계속 그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발전해야 되잖아요. 계속 기능도 추가되고 이슈가 되는 것들 또 계속 개선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픈소스는 그런 의미들이 보통 다 없어집니다. 직장을 가면 그 오픈소스 더 이상 개발이 안 된다거나 더 이상 컨트리뷰션도 없고 사람 관심도 없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한편으로는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들이 하는 오픈소스도 좀 많이 아쉽죠. 돈이 되면 계속하고 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엔지니어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쉽고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게요. 그러면 저는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되냐면 일단 개발에 행복하는 거. 이제 직장 구하니까요. 우리 이상 타이틀부터 주면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 그거 싫은데 아직 계속 개발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제가 뭐 경력이 꽤 오래돼가지고 보통 제 후배들도 요즘 뭐 용도장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것들 별로 연관되고 싶지 않고 우주를 하나 잘 개발하는 거, 해피한 것들을 상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상상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먹고 사는 거, 근데 먹고 사는 건 지금 좀 어렵게 됐죠. 현실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개발 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모델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보통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나이 먹으면 제 40, 40 되거든요. 그러면 형이나 예전에 팀장 뭐 이런 분들한테 형 나이 더 먹으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이런 말 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렇죠. 치킨집. 근데 치킨집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성공이야 치킨집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인리업 가지고 치킨집 변두리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발 끝나고 치킨집을 하는 분들은 성공하셨다고 보면 돼요.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킨집 무시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형 선배 팀장님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다 답이 없어요. 나이 먹고 가면 점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제일 나이스한 거고 뭐 이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작은 것들이 성공했다. 그러면 사실은 회사 안에서 개발하는 어떤 아무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개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숙명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하다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누군가 만들어내고 또 그게 누군가 먹고 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좀 더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생각하는 좀 건전한 개발 사회, 개발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했습니다. 아실 분 아실 텐데 2년 전 PT 그대로예요. 2년 전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아이디어를 뭔가 내놓고 엔지니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처럼 보고 뵙고 뭐 이런 거 말고 애기하게 아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급한 거예요. 뭐지? 애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 말고 누군가 기술적으로 누군가 좀 도전을 하고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거, 모델 이런 것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해봐야 뭐 게임 아니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이런 요새 20%. 그렇죠. 많아서 그것도 쉽진 않지. 한국에서 그 소프트웨어들 보면 이런 개발 툴kit이나 툴링 툴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1, 2년 만들어서 끝나는 요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야 하는 개발 툴을 바꾸는 작업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서 굉장히 큰 애들이 꾸준히 하는 애들이 아니면 힘들어요. 만드는 기술적인 어떤 수준도 높다 그러면 되게 높고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5층이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단이 되겠죠? 그래서 결단해야겠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멤버들이 좀 재미있게 계속 개발하고 기타게 뭔가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끝내고 질문 받아볼까요? 50분 했네요. 아까
그러니까 컴플런스라고 문서 관련해서 있었는데 예. 거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컴플런스 그 아틀라시 안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한테는 무료 라이센스를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잠시만요. 네트워크 토즈 3층 있는 거라서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9, 0입니다. 이 네트워크 표시가 퍼센트 내리시면서